자, 그 다음에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인데, 자, 가달락을 봅시다. 유럽연합이 2018년 뭔가를 시행을 했대요. 이 법에, 자, 지시어 같은 거 세모 치십시오.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권리, 정보 삭제 요청 권리가 있대요. 자, 그게 뭐다? 이칠 권리라는 글의 주제 세팅을 하고 있죠. 항상 이렇게 주제 도입을 하거든. 제가 앞으로 영어로 약자로 토픽 세팅이라고 TS라고 적을 건데, 그러면 전부 다 주제 세팅이야. 그럼 주제는 뭡니까? 이칠 권리야.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에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하시는 권리인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목소리. 즉 무슨 얘기야? 유럽연합을 배경으로 국내에도 이런 요청이 있다는 거죠. 되셨니? 여기까지? 되셨죠? 자, 되셨으면 2단락 가볼게요. 자, 첫째,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잘 봐. 이칠 권리를 법제화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첫 번째 있어야지. 이해됐어?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주장 플러스 근거 구조를 논증 구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좀 잡아주실래요? 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 수준에서 정리하면 이거야. 합리, 합은 뭐야? 합치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이치에. 그래서 합리는 뭐니? 이치에 맞다라는 얘기야. 이치에 맞다라는 얘기예요. 합치, 합리, 이치, 논리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럼 논리가 뭔데요? 라고 하면 또 이제 애매해지죠.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구나 납득 가능해야 돼요. 아, 저는 아닌데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으면서 논리적인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연역이 있고요, 귀납이 있고요, 변증이 있고요, 유추도 있고요, 주장과 근거가 있는 논증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강아지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그럼 강아지들의 인사 방법 있잖아. 걔네들 맨날 엉덩이 뭐 코대고 쿵쿵 맞고 있잖아. 그게 인사잖아. 근데 사람이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킁킁 냄새 맡고 있으면 그거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인사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있다시피, 동물도 있다시피, 그런 것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뭐 논증이다 또는 논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증명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내가 뭔가 주장해서 끝나면 안 되고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기본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논증의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 뭐 1번 찍는다고 욕하고 2번 찍는다고 욕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왜? 1번 찍는 사람은 1번 찍는 이유, 근거가 있겠죠. 2번 찍는 사람은 2번 찍는 근거가 있겠죠.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또 존중했기 때문에 이 결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 어쨌든 우리가 결과에 승복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 나는 이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너희를 비판할래. 반대로, 야, 나도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너희를 비판할래. 아, 그런데 너희는 상종 못할 새끼들. 이러면 안 된다고. 어쨌든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 주장과 근거라는 건 결국 뭐니? 네, 논증 구조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 주장과 근거를 항상 갖춰야 된다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단계에서는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어차피 여러분 바로 고1 때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건 고3 때까지 써먹는 거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항상 주장이 있었잖아? 그럼 근거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뭔가를 덧붙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자, 그러면 근거를 뒷받침하는 예시가 올 수도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장에 대한 예상 가능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울대 논술에서는 예상 가능 반론을 안 쓰면 감점입니다. 연세대 논술은 써주면 가점이고요.
다시 근데 재반박해야 되겠죠. 글이라는 게 이렇게 쭉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오늘 한번 수업을 들으시고 필기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가 좀 상세히 설명드리고 선생님 카메라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칠 권리에 대한 근거는 뭐야?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이다 같은 게 뭘 알려주는 거야? 근거를 알려준다고요. 최근에 이런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정보 넘쳐난다. 쉽게 얘기하면 뭐다? 노출되는 환경이다. 2단락, 3단락. 둘째, 이칠권리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의죠.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데 침해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자, 4단락. 자, 셋째.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이칠 권리를 오른쪽 넘어갈게요. 일단 한계도 있다는 거죠. 한계는 뭐야? 사생활 침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삭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요약 정리 단락이거든. 4단락 이제 5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근거 1이죠. 법에 한계가 있죠. 근거 2죠.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되죠. 근거 3이죠. 따라서 이칠 권리를 법제하는 것을 나는 대안으로 제시하겠다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필기하시고, 자, 저 따라와 보실 건데, 선생님 저 따라와 보실게요. 이제 제가 자꾸 구조도란 걸 강조하는 게 수학의 풀이 과정 같은 거기 때문이야. 여기 기준으로 끝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배질 여기만 잡히게 해서 이쪽 끝으로. 자, 그럼 여러분 이제 1단락은 이겁니다. 맨 처음에 주제 도입을 했죠. 주제 도입 방법은 비교였거든. 예시였고요. 자, 예시로서 뭐가 나왔어? 유럽의 예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예시가 나오죠. 즉 뭐야? 이칠 권리에 대해서. 여기는 이칠 권리에 대해서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고 우리는 법제화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를 비교 대조해서 일단 예시로 들었죠. 유럽을. 자, 2단락. 자, 그러면 나의 1단락 끝 2단락 초반부에서 나온 나의 주장은 뭐니? 이칠 권리 보장이죠. 뭐 해야 된다? 법제화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요약하라 라고 했으면은 일단 이렇게 잡히시는 거예요. 이게 되셔야 돼. 자, 그러면 2단락부터 이제 주장에 대한 근거 1, 근거 2, 근거 3,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요약 정리가 있잖아. 여기까지 구조를 짜셔야 돼요. 자, 그럼 근거 1은 뭐였어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즉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죠. 두 번째는 이칠 권리, 즉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죠.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법제화가 안 돼 생긴 문제죠. 자, 따라서 정리하면 뭐니? 그렇죠. 법제화를 해야 되죠. 근거는 1, 2, 3으로 밝혀있고.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다 죽어가지. 자, 이쪽으로 따라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나에 이어서 볼게요. 2014년 6월 사법재판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 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사를 발견하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많은 이칠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로 했대요. 자, 그럼 이제 가지문에 대한 배경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네.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이제 어떤 사례를 언급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판결이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화 주지 세팅을 했고, 자, 2단락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대요. 모든 국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둘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대. 자, 그럼 봐봐. 자, 이칠 권리를 법제화했을 때라는 걸 주장이라고 하고 그 근거를 볼게요. 그러면 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대.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가에 대한 반박인데요. 맞죠? 이칠 권리 법제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잖아. 그래서 반박의 근거. 이칠 권리를 법제했더니 생기는 문제가 뭐니? 개인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대요. 모든 국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 표현의 자유가 또 침해될 수도 있대요.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거래. 그럼 봐봐. 반박하는 근거 첫 번째는 뭐냐면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죠. 자,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4단락.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그의 법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도 있대요. 근거 세 번째죠. 비판하는 근거야. 같은 정보에 어떤 사람 공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보고 해당 정보를 함부로 삭제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해당 정보를 순수한 사적의 보아 전리적인 데서 판단할 수가 있고. 자, 5단락 볼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요약이죠. 그래서 바로 하지 말자라는 게 주장이고, 통렬과 삭제하는 기록을 결정 안 하는 걸 시행하는 거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 뭐 다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필기했으니까 역시 구조들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거든. 배운 방법 가지고 지금 구조들을 그릴게요. 선생님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별 내용이 사실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